지금 박근혜 네. 전 대통령 어떨까요? 지금 이제 드디어 약간씩 실감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뭔가 이거 내가 여태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이제 자각이 드는 시점, 충격을 좀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반성하기까지 전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끝까지 안 할 거라고 보는 우리 최명규 원장님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오래 걸린다는 거죠. 감옥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오랫동안 이제 무너져야 최종적으로 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하는 정도의 자각이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자기가 정말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뭘 잘못했는지. 부인하는 거죠. 보이는 그러니까 이 범죄자들 중에서 이제 무의식에서는 죄의식이 다 있지만 의식 차원에서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이렇게 그걸 인정하는 순간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네네,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제 사실 이제 구속됐으니까 예. 정신감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러게요. 객관적인. 정말. 예를 들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예를 들어 심신미약으로 해갖고 석방되시면 어떡할 거예요? 아 그러면 석방해야죠. 그 문제가 있다면. 아주 객관적이고 예. 냉정하게 보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손범규 변호사나 유영하 변호사가 딱 듣는 순간 전략을 바꿀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쉽게 못 속이니까 이제 저 객관적인 전문가들에서 검증받아서 치료를 해줄 필요가 있으면 치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도.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질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의 정신장애로 진단은 못 나오겠지만 네네네. 뭐 심리학에서는 정신장애가 있다 그래서 꼭 건강하고 정신장애 진단을 안 받는다고 또 훌륭한 이렇게는 안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신장애 진단이 안 나와도 나쁜 사람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정신건강이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공포감이 아주 크다. 이건 이제 인간도 무서워한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을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방금 그 공과 사이 중간 영역에 있는 한 10명, 20명 정도 사람들이 있을 땐 불편해한다. 그 비슷한. 저는 극소수의 사람도 예. 자기 측근이나 가까운 사람 아니면 불편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증언을 통해서 확인한 바도 그렇고. 저는 뭐 사실 사실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 분석할 때는 그런 내용을 잘 몰랐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많이 만나 뵀는데 직접 박근혜 씨를 뵀던 분들이 증언이 일치하더라고요. 대체로 1대1 관계에서도 언어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든가 네. 그러니까 화제를 전용욱 씨도 이 얘기를 네, 해요. 화제를 주도한다든가 이게 잘 안 됐다는 얘기. 그다음에 그 최태민 씨가 박근혜 씨를 18년 정도를 이렇게 쥐고 있었는데 네. 이 접견인 통제를 했다는 게 확실히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접견인 그러니까 이제 만나는 사람을 그러니까 제한했다는 왜, 얘기죠. 왜. 그 지금 얘기했잖아요. 깜짝이야 얘기 갑자기 하고 나 귀신을 보는 줄 알았어. 궁금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게 해주지 않고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으려고 계속 통제하면서 그때 박지만 씨도 통제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영 씨도 못 만나게 네, 했고. 그렇죠. 청원장도 냈죠.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예.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제 어쨌든 인적 관계를 자유롭게 맺을 수 없도록 대인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통제한 거거든요. 이게 정신 건강에는 상당히 전 나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서 최태민 씨가 18년 동안 통제해오는 와중에 네. 정신적으로 상당히 왜곡되고 그렇죠. 뒤틀어진 측면이 생겼을 것이다. 네. 안 그래도 있었던 세상에 대한 공포가 더 나빠졌을 거라는 거죠. 세상에 대한 공포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2살 때 전시도 아닌데 엄마가 총 맞아갖고 사고가 났고 그러죠. 맞아요. 또 27, 8때 아빠가 총 네. 맞아 사고가 났고 맞습니다. 이게 보통 큰 충격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20대 그때 당시에 20대가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한 40대 50대 어머니가 정상적으로 그 이제 네. 나이가 드셔갖고 네.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셔도 충격이 큰 거거든요. 네. 근데 느닷없는 그러한 부모님의 비보를 들었을 때의 충격. 거기에다 어머니는 국가원수가 참여하는 행사장에서 돌아가셨죠. 즉 최고의 경호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죠.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평생 궁궐에 살던 분이 이렇게 갇혔을 때 심리 상태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굉장히 나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는 분이잖아요. 이 병기를 옮겨 갖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오염에 대한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병균이 나한테 침투할까 봐. 우리 국민들의 뇌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오염되는 네. 일관성은 있으시죠. 네, 이제 박근혜 씨도. 그래서 악수도 잘 안 하려고 그러십니다. 악수할 때 맞아, 손 맞아. 들이대는 게 네. 오염될까 봐. 그러니까 이제 접촉 자체를 무서워하는 건데 세상과. 그렇게 따지면은 감옥이 더 좋을 수도 있긴 한데요. 안전하니까.
박근혜 씨는 이제 연산군과 제가 비슷하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이 네. 연산군이 그런 공포가 있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 날 죽일지도 모른다. 죽이려 할지도 모른다. 그 마지막에 정신이 돌았잖아요. 그래갖고. 거의 헷가닥했죠.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의존이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한테 의존하면서 거기에 이제 붙어서 하다가 그분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의존을 했거든요.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좀 비슷하다. 세상에 혼자 남아 있으니까 성은 두 분이 틀리시네. 연 씨와 박 씨인데.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무서우니까. 근데 그거를 최순실 씨가 사실 해줬어요. 최태민 씨가 들어가서 그 심정을 네, 잡아놨고 잡아놨고 이제 그다음에 딸이. 그것을 나와 가장 닮은 최순실과 의논하라라고 하는 오다까지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칼로 이렇게 상처 입으셨을 때 네. 그때도 최순실 씨가 옆에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와 정유라. 네. 이게 이런 식인 거죠. 자, 결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는 이런 관계였던 거죠. 서울구치소에 갇히는 게 그런 배려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구치소에서. 텐데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사람이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냥 사고 능력 가지고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사고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신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나쁘면 현실 왜곡이 심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망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현실 왜곡이 심하다. 그 다음에 또 욕망이 너무 강하면 현실을 꽤 맞춥니다. 그 욕망 실현 쪽으로. 네. 그러니까 왜곡된 사고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예전에 이제 프로이트가 그런 식의 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사과가 먹기 싫은 아이는 먹어보기도 전에 맛없다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과가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알려면 먹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얘는 안 먹어보고 맛없다 그래요. 왜? 먹기 싫으니까. 미리 선입교 먹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한 건 동기가 사고를 이렇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과 동기에 의해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이제 박근혜 씨가 건강하지 않다면 제가 이제 주장한 대로 사고가 왜곡돼 있을 겁니다. 측근이 하는 얘기들을 중에서도 유리한 것만 듣겠죠. 불리한 얘기는 안 듣고 뭐 인터넷을 해도 자기한테 유리한 글만 읽을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스킵할 것이고 네. 이렇게 정보를 취득하기 때문에 인식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반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만 예, 안 정부- 하셨으면 예.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예측이 좀 돼요? 현재로서는 뭐 대략 부인 쪽으로 갈 겁니다. 제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한 게 예, 아까 처음에 그 네. 모두에 그 말씀을 하셨죠. 네. 예.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진짜 문제가 있고 안 되겠구나 더 이상은 이제 밖에 지지자들 많은 줄 알았더니 별로 없는가 보다. 이런 정도까지 계속 내려가야 포기하면서 인정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될지 처음에는 부인 전략 지금처럼 하는 것처럼 버티지 않을까 당분간은 네네.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부인을 하는데 이제 아까 그 우리 최 원장님이 얘기한 게 조금 또 그 일말의 설득력도 좀 있고 그런 게 이게 우리 정치 앞으로 정치적으로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면 이 안에서 영원히 썩을 것인가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라도 인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인정하는 순간 이제 나는 내 지지자들 다 떠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면서 사면이라고 하는 정치적 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이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와 그 주변의 참모들이 지지자들 5%의 지지자들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95%의 국민을 생각한다면 네. 그런 짓을 하면 계속 화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일말의 동정심까지도 다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판단이 자기들은 똑똑한 판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물 안에서 생각하는 거다. 5%만 대상으로. 예. 네. 근데 현재 95%는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95%를 생각한다면 계속 메시지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무시하고 네. 내 지지자들만 보고 네. 있고. 근데 그거는 역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느낄 때 그렇게 계속 가는 거지. 네. 이게 안 된다고 판단되는 순간에는 놔야죠. 심성, 그분의 인성 이런 걸 판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국가가 막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가 많을 때는 정책이라는 게 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저성장에 빠지게 되면은요, 아무리 대통령이더라도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고 싶다고 해서 저렇게 끌고 가게 되지 않고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저쪽으로 가게 되지가 않습니다. 아하. 그때부터 진짜 중요한 정책은 국가의 기능 중에 뭐 전쟁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눈에 보이는 커다란 게 아니라요. 굉장히 매일매일 행해져야만 되는 작은 기능들을 다 유지하는 게 대통령의 커다란 덕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세월호 참사도 생각해 놓고 보면은요. 배에 들어갔을 때 무조건 구명보트가 내려와야 돼.
적재하면 묶어야 돼. 진짜 매일매일 행해져야 되는 너무나도 자그마한 거를 갖다 행해지지 않게 되면서 네.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과거의 행적이 예. 성실하게 일을 하고 매일 제때 출근하고 매일 정해질 때 퇴근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게 되는 능률적인 대통령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결국은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으로서 국민한테 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국민을 열받지 않게 하는 게 대통령의 가장 커다란 염려가 됩니다. 기능이 됩니다. 결국은 네. 어차피 일은 열심히 해도 나라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굴러가요. 그러니까 나 일 열심히 하니까 너네 내가 열받게 해도 참아 이런 대통령을 뽑아놓게 되면은요. 네. 이제까지 그랬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를 끌고 가 있는 카리스마가 있고 막 끌고 가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을 뽑으면 100% 실망합니다. 상식적인 대통령을 뽑아야 네, 된다. 그렇게 좀 착한 대통령을 뽑는 착하고 예. 국민이 욕하면은 잘못했어요 해주는 대통령을 뽑는 쪽이 국민이 오히려 건강하게 사는 법입니다. 일반인들이 정신 건강이 좀 나쁜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살아가는 데는. 그러니까 뭐 연상군 같은 분이나 박근혜 씨가 제 이웃에 살면 친구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럭저럭. 오, 뭐 왜냐하면 권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나한테 해코지를 못 하잖아요. 네. 휘두를 수 있는 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악수할 때 손 안 받는 정도. 그럼 내가 그냥 뭐 수줍음 타시는구나. 그래서 네. 술 끝났을 먹을 때. 때 술 네, 자기 잠만 계속 따라 먹고 내 숫자 비는데 안 따라주면 그 그럼 나 혼자 따라 먹으면 네. 되지 뭐. 그러니까 크게 문제 안 돼요. 하지만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건 문제가 됩니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권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검증을 철저히 받아야 된다.